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이규헌입니다. 자,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 150화고요. 제가 지난주에 막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보험회사 직원 아니고요. 저는 계약관계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갑이다? 회사가 갑이다. 저 을이에요, 을. 네, 을이고. 너 계약 갱신 안 한다? 딴 데 가? 이러면 딴 데 가야 됩니다. 예, 뭐 계약 관계에 있는 을이죠, 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금 이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자차 자기부담금 지금 4탄입니다. 4탄. 보험회사 주장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보험회사에서는 뭘 근거로 그거 주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4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험회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어쨌든 살펴볼게요. 보험회사 관계자분들이 이거 모니터링 할 만큼 한가하진 않겠지 설마. 자 보죠. 금감원하고 보험회사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차의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2012년에 아마 이게 그 개정됐어요. 예전에는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혹은 5만 원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거든요. 아예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아예 없는 걸로 가입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는 자차 사고가 안 나더라고. 어쨌든 보험료 조금 더 비싸죠. 어쨌든 자기부담금 5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자차 자기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금액이다 보니 과잉 편승술이 사실은 이거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더라. 도덕적 해이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뭐냐면 자기부담금이 별로 부담이 없어. 5만 원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회전 하다가 이렇게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쑥 긁었어요. 뒷문 뒤 휀다 범퍼에 긁었어. 긁었는데 끌고 보니 원래 저 앞엔다 저기도 끌혀 있었어 원래. 그러니까 뭐 앞문까지 연결해가지고 쭉 일부러 끌고 응? 그래가지고 자차 처리하고 혹은 살짝 끌혀가지고 이거 자차 처리 안 해도 되는데 보기 안 좋다는 거야 새 차니까. 그러니까 뭐 5만 원 자기부담금 자차 처리하고 뭐 이렇게 무분별한 자차 처리에 대한 사실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사실 반성해야 돼. 예? 고객들도 반성해야 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보험회사가 이런 제도를 만들도록 한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나는 안 했지. 우리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무분별한 자차 처리에 대한 어떤 제동을 좀 걸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차 처리할 때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의 20%를 내셔야 됩니다. 최소 2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살짝 찍힌 거 가지고 그냥 쭉 해가지고 그냥 보험 처리 그냥 2, 30만 원 이렇게 할 거 20을 최소 보험료 20 최소 부담금 20을 내야 되니까 그럼 20 내가 내고 나면 뭐 한 5만 원 보험 처리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5만 원 내는 거하고 20만 원 차이가 나거든. 나중에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20만 원 내가 이거 굳이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죠 요거. 자차 처리에 대한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그 실제 정말 사고 났을 때 파손이 생겼을 때 그냥 뭐 살짝 긁혀가지고 좀 닦아내면 되는 거 그냥 막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뭐 5만 원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처리되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아니 보험료 됐으니까 당연히 그거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게 범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자차가 이렇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다. 이 환급에 대한 부분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객과 보험회사 간의 계약상의 채무다. 자기부담금은 2015년 1월 22일 날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4-4의 46211 판결은 화재보험의 일부 보험에 관한 판결이지 자차 자기부담금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계약상의 채무다. 그건 다른 거다. 자 이거예요. 화재보험은 우리 집 건물이 10억짜리야. 내가 10억짜리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럼 이거 불타면
내가 실수로 불이 났든, 내가 일부러 낸 것만 아니면 내가 실수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불이 났든 옆에서 옮겨 붙었든 어쨌든 나는 보험회사로부터 10억을 다 받아요. 내가 보전 못 받는 금액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청구하는 소송에 관한 판결이 대법원 2014-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자차는 내가 내 차 값이 3천만 원짜리요. 자, 3천만 원짜리 자차를 3천만 원 들어놨어도 내가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처리를 하게 되면 내 자기부담금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전소는 달라. 전소는 다른데 수리비가 1,000만 원이라 칩시다. 자,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부담금 50만 원. 20%는 200인데 최대가 50이니까 50만 원 내야 된다. 내겠다라고 계약한 거다. 그래서 고객과 보험회사 간에 계약상의 채무다. 이거는 내게 나한테 낼 의무가 있다라고 계약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화재보험에서의 일부 보험하고는 다른 거다. 불난거하고는 다른 거다. 자차의 자기부담은 다른 거다라는 주장. 그리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 화재보험 관계한 거지 이거 자차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게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에요. 맞는 말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자,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된 부분은 뭐냐면 한무철 변호사님한테 이 황모 씨라고 하는 분이 소리엘 님이요. 황모 씨라고 하는 분이 저 이렇게 처리됐는데요. 자기부담금 이거 제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한 데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무철 변호사님이 그거 이제 한무철 변호사님은 사실 보험에 대해서는 요즘은 진짜 상식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모르는데 요즘은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보험이 전문이고 한무철 변호사님은 교통사고와 법률적 지식이 더 전문가시니까요. 전문 분야가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지만 그거 해가 밥 먹고 사는 놈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요 하고 이제 한무철 변호사님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거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른 나머지 판결들 보니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촉발이 된 거죠. 그런데 자, 당시 보험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 차 수리비가 127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과실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보험회사 주장으로 선 처리를 한 거예요. 자, 자차 선 처리를 하면요. 자기부담금 얼마 내야 돼요? FM대로 갑시다. 자, 127만 원. 자차 선 처리. 그럼 얼마 내야 돼요? 20%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만 4천 원을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소리엘님은 얼마를 냈냐? 20만 원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얼렁뚱땅 대충. 왜 20을 냈냐? 과실의 다툼이 이거거든요. 네가 가해자냐, 내가 가해자냐. 우리가 100%라는 주장, 우리가 100% 과실이라는 주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실만 정리되면 상대방 과실 부분만큼은 대물로 받으면 되고 우리 과실 부분만큼 자차로 처리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자차 처리하는 부분이 우리 담당자가 봤을 때 우리 주장은 우리 과실이 적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27만 원에서 우리 과실이 한 30% 정도 되면 얼마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38만 1,000원이죠. 그러면 자차 자기부담금이 얼마가 돼요?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나중 생각해서 어차피 자기부담금 20만 원만 내시면 되니까 고객님 25만 4천 원 번잡하니까 그냥 20만 원만 내시고 일단 소송 한번 붙어볼게요. 이렇게 된 거지. 이거부터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결론 7대3. 3대7이죠. 자차 3, 상대방 7.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보험회사는 20만 원을 자기부담금을 받고 107만 원을 보험 처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더니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결과 과실 비율은 3대7로 나왔고
법원에서 계산을 어떻게 했냐? 107만 원 이거 아니고 전체 127만 원에서 30% 계산한 거. 거기서 자기 부담금 20 냈네? 20 빼고 법원에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약 69만 원을 상대방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회사한테 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은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의 판결. 자, 그럼 20은 우리 고객 주라는 거죠. 우리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한테 소송을 청구했어요. 우리 고객이 청구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법원은 청구 들은 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우리 고객과 우리 보험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했으면 여기는 69만 원 주고 여기는 20만 원 줘라 라고 판단을 했겠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냥 소송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고객이 같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보험회사 너 책임해. 자, 이쪽으로 69만 원 줘. 끝. 이렇게 한 거예요. 20만 원에 대한 언급을 안 했어. 왜냐? 소장에 없거든. 없는 걸 판사가 야, 너희들이 지금 소송은 너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이거 피보험자한테 너 20만 원 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판결을 안 한다고. 그래서 판결을 했다라고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한문재 변호사님이 그 2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요? 그러면 자, 20은 어디로 갔냐? 상대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회사한테 줬어요. 69를 준 게 아니고 89를 줬어. 그리고 20만 원 누구 거예요? 고객 거죠. 그럼 우리 보험회사가 20을 고객한테 줘야 되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보험회사가 20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20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리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상대방 보험회사한테 야, 네가 나한테 줘야 될 거 왜 우리 보험회사한테 줬어? 시끄럽고 내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20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여기서 14만 원, 여기서 6만 원 내가지고 줬어요. 상대방 보험회사 바보지. 아, 자기는 책임질 거 다 졌잖아. 89만 원 냈잖아요. 자기 책임만큼. 근데 14만 원 더 낸 거야. 저 보험회사의 고객이 바보지. 그거 주는 걸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보험금으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 보험회사 보상파 직원들이 그냥 실실평 걷어가지고 그냥 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담당자가 아이고 만 줬을 수도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촉발된 부분인데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방안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냐? 아니요. 그냥 내 이거 찍혀 있는데 그냥 수리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고 난 거 아니야. 쥐하고 내하고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쌍방과실 사고 아니에요. 배상 책임자가 있는 사고잖아요. 내 혼자 사고 난 거 아니고. 내가 혼자 사고 난 거는 부담금 내야 된다니까. 서로 간에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요거 살 닦으면 되는데 이 자기 부담금 다 돌려받을 수 있다 하니까 싹 갈고 막 여기까지 수리하고 막 이런 과잉 편승 수리 같은 게 내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안 돌려받으면 그렇게 안 하고 돌려받으면 그렇게 하나요? 어차피 자차 처리된 건이야. 어차피 자차 처리된 건이라고요. 된 건에서 내가 부담금 냈던 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고 향후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고객들을 너무 도둑놈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자, 물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낸 제도기는 해요. 자, 고객과 보험회사 간의 계약상의 채무다. 계약상의 채무는 어떤 법으로 다뤄야 될까요? 자, 1번 형법, 2번 민법. 민법이죠. 민사적인 관계잖아요. 너와 나의 계약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7 나의 15248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7 나의 15354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9 나의 25676 전부 뭐라고 해놨냐?
각 보험회사들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그 실무 처리에 있어서 피보험자 우선설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비례설 내지 보험자 우선설에 입각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가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안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판사가 판결에 그걸 썼어. 네.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후에 피고의 피보험자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에 지은 손해금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주라고 판단을 내려놨어요. 법원에서.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의 판결. 자, 법원은 이걸 계약상의 채무로 봤다? 아니다. 피보험자 우선설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손해보전이 우선이다. 계약상의 채무 아니다. 계약상의 채무는 다 이행한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고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한 거라고. 자, 127만 원 중에서 내 20만 원 냈어요. 자기 부담금 냈어요. 안 낸 거 아니잖아. 냈어요. 계약상의 의무는 이행했어요. 이행했고 내가 배상 책임자에게 청구할 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에 80만 원, 20만 원 이 예로 듭시다. 우리 보험회사는 20만 원 내고 80만 원 보험 처리했어요. 내가 20만 원 청구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값이 70% 해가지고 70만 원 구성하려고 봤더니 나한테 벌써 20만 원 줬대. 그러면서 50만 원밖에 안 줘. 우리 보험회사는 7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야, 왜 네가 먼저 받아가? 내가 우선인데. 라고 보험자 우선설을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뭐냐면 보험자 우선 아니다. 피보험자가 우선이다. 피보험자가 손해보전받을 권리가 우선이다.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청구할 수 있다. 그 20만 원을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70만 원 중에서 20만 원 빼고 50만 원을 구상을 할 수 있다. 라고 법원은 판결을 현재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거 소액심판이에요. 소액심판은 대법원 판결을 안 가요. 소액심판은 왜 대법원까지 안 가냐?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20만 원짜리가 대법원 가면 대법원 판사들은 뭐 바빠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는데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엎는 판결이 나왔을 때, 대법원의 판례를 뒤엎는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전에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자, 이 판사가 보니 그건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이라면 얘가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판례들이 대법원의 2014-46211 판결을 뒤엎은 판결들이 나오고 있냐? 아니요. 1심 판결 수두룩, 2심 판결 수두룩하게 모두 대법원의 입장 그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자기부담 돌려줘라. 보험회사가 뭘 믿고 버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나 살펴보다 보니 그 변호사 비용 30만 원만 주면 30만 원 주면 소송 진행하고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누가 지식인 답변을 달아놨더라고요. 한문철 변호사님 그 주장 틀린 겁니다. 변호사 모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규칙에 보면 별표에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소송이 붙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그 금액의 10%까지 할 수 있다. 20만 원짜리 소송하면 2만 원밖에 못 받는다. 변호사가. 이거 말도 안 된다. 30만 원 못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보면요. 그 별표에 따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30만 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주면 돼요. 맞아요. 자, 30만 원 비용에 이자까지 다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소송하면.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법원의 판결을 지금 뒤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소송을 진행해서 이 내용을 뒤엎는, 2014-4621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고 보니,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님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저보다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자, 법원의 판사님들은 더 하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님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구상권 관계에 대해서 피보험자 우선설, 피보험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손을 들어서 판결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자, 소액 심판이긴 하지만, 자, 법원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예전에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화재보험의 일부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었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자차 보험과 관련된 이 세부 약관과 계약상의 채무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밑에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상급심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자차도 같이 이렇게 판결을 한 거네. 야, 하급심 판결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딱 받아내면, 그러면 그때부터 안 줄 수 있어요. 그 전에 줘야 돼요. 현재의 법원의 판결 기준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대두됐을까요? 2015년 1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그 판결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보험회사 간의 구상금 소송에 관해서 법원의 판사들은 그 판례에 근거해서, 자, 그럼 너 배상 책임액이 70이네? 그러면 자, 여기 50조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70이 아니라 50을 주라 하지?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죠? 20을 고객한테 주라고 하네? 그러면 자차 자기 부담금이 뭐 의미가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때 대응책을 마련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50을 주래. 야, 법원에서 하여튼 우리가 과실 70%래. 알아, 70.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치렀던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야, 이거 20 고객한테 주라는데, 야, 됐고 나한테 줘. 보험회사끼리 저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그냥 저끼리 그냥 해쳐먹은,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보험회사가 그렇게 안 똑똑해. 이 사태를 보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판결들에도, 그 숱한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는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보험회사는 정말 보수적인 조직이거든요. 현장에서 담당자가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최상층까지 올라가서 대책을 마련해봐 이렇게까지 내려올, 그게 되면 내가 보험사에 전화를 받겠어요. 하여튼 자, 이런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은 줘야 된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2019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가동연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까지 볼 거냐? 60살까지 일한다고 봤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다 라고 계산하던 거를 65세까지 벌 수 있다라고 계산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딱 내려오자마자 보험회사에서 뭐라 했냐면, 대인보험금이 더 나가게 됐네? 어휴, 고객님 죄송합니다, 보험료를 올렸어요. 보험료 올리면 되잖아요. 자, 예상 손해액이 60세까지 일하는 걸로 계산해서 보험금을 주던 거를 이제 65세까지 일하는 걸로 계산해서 보험금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준 그대로 60세까지 보험금 주는 걸로 보험료를 받아서 주면 보험회사가 손해가 나잖아요. 보험의 건전성을 위해서 당연히 예상 손해액이 늘어났으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보험료가 오르면 뭐 저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보험료 많이 되면 뭐 이왕이면 적게는 좋지. 그런데 타당하게 근거가 있어서 올리는 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있었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보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이 됐다면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순수 자차 100%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을 징구할 수 있는데 고객한테 쌍방 과실의 경우에 상대방 배상 책임액이 우리 고객의 자기 부담금보다 더 크면 이거 자기 부담금을 못 받네? 물론 이제 받을 수 있죠. 우리 고객한테 받아도 상대방한테 너 과실만큼 돈 줘 할 때 그만큼 빼고 받아야 되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무차례 변호사님 뭐 대충 이렇게 뭐 얼렁뚱땅 이렇게 계산한 걸로 치면 연간 예를 들어서 2천억 정도 된다 치면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자차 보험료를 올리면 되잖아요. 뭐 별거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료 올리는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왜 올려? 자차 자기 부담금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까지 유연한 조직이 아니라고. 확 굳어가지고요. 이 조직은. 그래서 보험회사는 다 똑같아요. 네. 제가 어디 근무한다고요? 비밀이에요. 이제는. 이 로고 찍힌 잠바 입고 촬영했다고? 너 근무 시간에 그거 촬영한 거 아니야? 회사에서 촬영한 거지. 왜 로고 입고 촬영을 해? 라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는. 아휴, 자, 결론. 보험회사들의 그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은 자차 자기부담금은 지급하는 게 맞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냐? 전화했더니 안 준다던데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입장 곤란해요. 저 을이라고 을. 나한테 묻지 말라고. 나한테 물었던 거 내가 답을 해줬더니 그거 캡처해가지고 보상과에 보내면서 당신네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왜 물었어? 진짜 답변도 안 해줄 거야 이제. 자, 정상신호 진행한 뭔데? 정상신호 진행하는 차량. 저 회사 잘리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자, 대우회전하는 차량.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 직진이나 혹은 좌회전하는 차량과 대우회전. 대우회전은 뭘까요? 이렇게 교통섬이 있는, 자, 이런 교차로라고 칩시다. 내가 여기서 직진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좌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가는데, 이 정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우회전에 오는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사고가 붕 난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돈 거, 그걸 대우회전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는 차하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이 2대 8이에요. 그런데 내가 1차로에서 가다가 여기 앞에 마트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2차로로 이렇게 변경해서 갔어. 그러면서 사고 났어. 근데 이 변경을 이쯤에서 이렇게 변경하는데 이렇게 오면서 사고 났어. 그러면 내 과실 10%더 줘요. 그러면 3대 7이 돼요. 자, 거꾸로 나는 이렇게 가는데 얘가 크게 들어왔어요. 그럼 얘한테 과실 10%더 줘요. 그래서 1대 9가 돼요. 결론, 정상신호 진행하는 차량과 대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는 1대 9예요. 그런데 이제 막 저를 막 욕하실 거예요. 함설 변호사님 영상 보니까 아니던데 다 100대 빵이 나던데. 자, 100대 빵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가는데 저 차가 들어올 걸 전혀 예측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100대 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입장이 좀 달라요. 최근에도 함설 변호사님 영상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렇게 와요. 뻔히 보여.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지 않는 법. 교통사고 나지 않는 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빼놓고 다 미친놈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나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 차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보면서 이렇게 가겠지만 쟤도 그렇게 갈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오는 속도 보니 속도를 팍 줄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속도 그대로 그냥 크게 이렇게 돌 수도 있지 않아 저거? 내가 속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지가 앞으로 가게 하든가. 네. 아니면 멀리서부터 저 도는 거 저거 좀 삐리한데 이러고 내가 속도 빡 내가지고 쫙 가쁘든가. 네. 이 사람이 이상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내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모두 법규를 지켜가지고 정확하게 주행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내가 예측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과실이
10% 주어진다라는 이 기본 과실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든지 혹은 이쪽으로 잘 갈 것 같더니 막 지나가는데 확 돌아가지고 옆구리 박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백대빵까지 가야죠. 무조건 9대1이야 이게 1대9야 이게 아니고 그때 달라요. 교통사고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 났는데 이거 과실 몇이야? 이러면 저는 답을 못해요. 영상 보고 우리 영상도 보고 상대방 영상도 보고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뭔가 어느 정도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 영상이라도 보면 이 사고는 이렇게 되겠네요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말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사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하죠. 그럼 그때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경우 기본 과실은 1대9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 신호 진행대 대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는 1대9다. 그거는 기본 과실이다.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이윤의 보험통신 제150화 자기부담금 4탄 보험회사에서는 왜 못 준다고 하는가? 근거를 살펴봤고요. 자, 근거 어떻게 된다고요? 줘야 됩니다. 또 본사에서 전화 오겠네. 자, 울산에서 살고 있는 보험회사 대리점, 월드컵 손해보험 대리점 하고 있는 이규헌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